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영상 나왔던 것처럼 BTS가 그래미 어워즈에서 공연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긴 합니다만 또 시장에서는 반면에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진행되면서 미국 증시가 꽤 크게 하락했어요. 시장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내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급속하게 이제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미 사망자 수도 꽤 많이 늘어났고요. 하루에 500명, 1000명씩 지금 확진 확진자가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전 세계 주시장이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겠죠. 어찌되었건 사람들이 이동이라도 줄고 이동이도 줄면 소비도 줄고 그러니 당연히 일정 수준 GDP나 전 세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많건 적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온전히 주시장이 영향을 일정 수준 받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다만 그 폭이라든가 네. 그리고 그 기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과거 사례 이런 것도 좀 봐서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오늘 3대 지수는 모두 1.5%에서 나스닥은 한 1.9% 거의 2%까지 하락을 했고요. 유가는 지금 불과 얼마 전에도 $70 얘기 나왔었는데 네. 지금 $50 초반까지 떨어져서 고점 대비 지금 2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시장 자체를 보면 서울 베어마켓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금값은 상대적으로 지금 안전자산에 대해서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다시 $1,600 근처까지 또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섹터별로 보면 역시 유가가 속해 있는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이 떨어졌지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떨어졌다라고 일단 네네. 모든 11개 섹터가 다 떨어진 하루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가 방송할 때랑 똑같습니다. 항공주, 호텔주, 카지노주 그리고 여러 가지 크루즈 관련주들이 다 빠졌는데요. 몇 개 지난주에 저희가 목요일 아침에 갔을 때만큼 떨어졌고요. 물론 금요일 새벽에는 우리가 쉬는 날이요. 금요일 새벽에 약간 하락폭이 진정됐으므로 다시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프 잠깐씩 계속 보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오늘 주가가 5% 떨어졌고요. 델타 항공도 오늘 3%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호텔이나 카지노 관련주는 라스베가스 샌즈나 윈 리조트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윈 리조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 무려 오늘 하루 만에 8%가 넘게 떨어진 것이 윈 리조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윈 리조트는 라스베가스에도 있고 마카오에도 있고 어찌되었건 다 이동이 적으면 중국 사람들 덜 오고 왔다 갔다 안 하면 결국 손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튼 주가가 오늘 8%나 떨어지면 주가가 제법 많이 떨어졌고요. 여행 사이트 하면 부킹홀딩스와 익스피디아가 있는데요. 오늘 익스피디아 보여드리면 2.7%가 오늘 넘게 오늘 떨어졌습니다.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니발도 오늘 4% 넘는 주가가 하락 보이면서 역시 지난 목요일 날 금요일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거의 똑같은 하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주식들이 거의 고점 대비 한 15% 이상 넘게 하락한 것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멀쩡하던 주식이 급락했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어느 만큼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적극적으로 사기도 웬만한 분들이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 중국에서의 어떤 소비가 물론 우한 지역에서 멈출지 아니면 다른 데로 확산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중국 전역을 지금 경계 지역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테로더라고 여러분 화장품 아실 텐데 에스테로더가 한 17% 정도 매출의 17%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비중이요. 나이키도 한 17% 차지합니다. 참고적으로 애플도 한 16.8%니까 거의 17%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테로더, 나이키 그리고 그 애플 같은 것들이 많이 차지하게 되겠고요. 테이퍼스트리는 여러분 아시는 코치 백 있지 않습니까? 코치 브랜드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 PVH는 캘빈 클라인 이런 것들 아마 잘 아실 때가 되겠고요. VFC는 반스 이런 것들이 6에서 7% 이상 비중이 높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주가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게 바로 그것들인데요.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 오늘 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밖에 디즈니도 아시다시피 상해 디즈니랜드 폐쇄한 거 아닙니까?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디즈니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3% 넘게 떨어졌고요. 나이키도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의존도가 17%니까요. 1.7% 정도 떨어진 것이 오늘 특징이 되겠고요.
에스테로더도 17% 비중인데 에스테로더는 특히 오펜하이머에서 시장 수익률 이상에서 시장 수익률로 좀 야박하지만 또 투자율까지 내렸습니다. 네네. 에스테로더는 4%가 넘게 떨어졌고요. 섹터별로 보면 작년에 미중과 그 전쟁할 때 가장 핵심적인 했던 것들이 반도체잖아요. 네네. 그리고 반도체 얼마 전까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가였었는데요. 오늘 당연히 오늘 반도체 여전히 그럼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요. 4% 넘게 떨어졌고요.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것은 작년에까지 미국이 워낙 강했으니까 올해는 이제 이머징이다. 네네. 그러면서 전 세계 지수, 전 세계 가치, 해외를 봐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하면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을 비롯한 이제 이머징 국가가 사야 된다. 막 얘기 많이 했는데 이머징 마켓 지수가 EEM입니다. EEM인데 오늘 4%가 넘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이렇게 떨어진 것은 3%가 떨어졌네요. 지금 종가로 보면. 네네. 2016년 6월 24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브렉시트가 결정된 날입니다. 그때 이머징 마켓이 6.1% 떨어져 네네.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최대폭으로 오늘 떨어졌습니다. 3.45%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물론 이머징 마켓은 아니지만 어저께 네. 일본 시장 및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열렸잖아요. 네네. 다른 나라 설날 휴가인데 어저께 일본도 제법 2%가 떨어진 그렇죠. 걸로 제가 봤는데 우리 시장 오늘 일정 수준 영향을 안 받기는 좀 어렵다라고 그러겠네요.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떤 영향을 실제로 시장에 미쳤는지를 봐야지. 그럼 물론 이번 것과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과거는 좀 어땠을까요? 네, 이게 1970년대, 80년대부터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미 그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염병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에이즈 같은 거 다 이제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다 된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예방 주사 같은 것도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여하튼 에이즈를 비롯해서 사스 2003년 사스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조류 독감도 얼마 전에 2010년인가 있었던 걸 네. 기억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문제된 게 메르스인가요? 메르스였죠. 뭐 그런 거 있었고요. 네. 그밖에 지카 바이러스는 우리 쪽은 아니었지만 중남미 해갖고 지카 바이러스는 많이 있었고요. 그밖에 기타 홍역, 메르스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70년대부터 이후에요. 1970년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 이런 전염병 등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항상 있었다는 건데 전 세계 지수가 그런 있었던 거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 이후에는 0.4%가 오히려 올랐고요. 6개월 후에는 3%가 올랐고요. 2001년 후에는 8.5%가 플러스가 났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네네. 2003년 사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확진되고 그래서 많은 분이 돌아가셨다는 건데 네네. 사스 때도 6개월 후에는 14%가 올라갔고요. 1년 후에는 20.8%가 올라갔습니다. 즉 이게 그러면서 이 그래프인데요. 어찌되었건 뭐는 그런 영향을 물론 그래프에 그렸지만 네네. 시장은 시장대로 가는 거죠. 이런 것이 엄청나게 크게 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일단 이해할 수 되겠고 이에 관련돼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많은데요. 어찌됐건 상당히 좀 심각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냉정히 보면 주식시장에 보면 세상이 항상 이번은 다르다. 이런 바이러스가 바이어스를 다들 갖고 있거든요. 네네. 이번은 진짜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지나고 나면 이번에도 다른 점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주식시장에 뭐 좀 어찌 보면 냉정한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겠는데요. 마이크 윌슨 하면 대표적인 이제 그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모가스탄리는 올해 연말 목표치가 3,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훨씬 떨어져야 되는 건데요.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첫 제대로 된 조정이다. 한 5% 떨어질 거라 얘기하고 있고요. 네. 피터 브룩바라는 블루클립 투자자문은 좀 더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나친 대응은 자제해달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HO의 통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매년 300에서 50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독감에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5에서 30만 명이 사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감만으로도 25에서 50만 명이 사망하는데 예, 뭐 저는 이거 뭐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하겠지만 이게 네. 너무 심한 것 같지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이제 일부 개발도상국의 의료 체제가 좀 안 좋은 곳 얘기했죠. 우리는 네네. 독감 예방 주사 많이 맞잖아요. 저도 네. 맞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드렉시저스라는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은 분명히 타격을 받겠죠. 안 받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1년 지나고 나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대로 지나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JP모건의 데이비 레보비스는 이거랑과는 상관없이 지금 주시장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네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 쌌을 때도 주가 7% 정도 조정받았다 갔기 때문에 지금은 고평가 상태다는 얘기를 하고 네네. 있고요.
짐 크레이머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장 충격에 따른 급락은 매수 기회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그 우한 폐렴 사태가 좀 시장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실 만약에 여기에서 어닝 시즌이 좀 겹쳐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닝 시즌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 이익이 뭐 주가를 많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만 증명이 되더라도 정말 충분한 매수에 우리는 시그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지금 현재 상태의 그 기업 실적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난주까지는 85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했거든요.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68%가 기대 이상 실적 발표했는데요. 딱 평균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투자 목표 주가 자체가 좀 변경이라는 건데요. 네네. 어느 정도 예측했던 대로 지금 지난주 발표를 보면 약간 꼬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의 전망 자체가 자꾸 눈높이가 좀 높아지고 있다. 네네. 지금 그림 보이시는 거 약간 위를 꼬리를 들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네요.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섹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대 5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주라든가요. 필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50% 이상이 이익 전망을 상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주가가 조정 보이더라도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S&P 500의 PR은 18.7배입니다. 뭐 통계 약간 다른데요. 어찌됐건 닷컴 버블 시대 이후 최고가 맞습니다. 네네. 2000년 3월 24일 날 같은 기준으로 24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상당히 직전 고점은 넘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건 사실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5년 평균이 16.7배였고요. 네. 20년 평균이 15.5배인데 지금 18.7배는 비싸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것들 그리고 가이던스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인데요. 이게 정말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이 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실적이 중요하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새벽도 일부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 한 140여 개가 실적 발표하고요. 네네. 다우 30개 중에서 무려 13개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가장 바쁜 한 주가 되겠는데요. 어찌됐건 시장에 대한 어떤 이번 주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 이런 네네. 것들을 좀 계속 놓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일정까지 말씀드리면 28일 날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고요. FOMC 금리 결정은 당연히 내일 모레 있겠죠. 네네. 내일 모레 저희 새벽에 보여드리겠고요. 4분기 GDP 예상치 있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 누가 뭐래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저희가 상당히 바쁠 것 같아요. 네. 애플이 있겠고요. AMD가 있고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키드 마틴 이런 거가 있겠고요. 29일 날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올해 최대의 어떤 주식 중에 하나죠. 테슬라입니다. 오늘은 테슬라도 실적 발표. 테슬라도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한 네네. 1.몇 %밖에 안 그러니까요, 빠져. 네. 그런 거 되겠고요. 그리고 30일 날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미국 주식 갖고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 사상 최고가를 갔던 비자가 있다는 것이 네. 이번 주에 어떤 관심주가 많은데요. 하여튼 꼼꼼히 좀 챙겨 오셔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시장 대응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닝이 그러니까 기업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괜찮았다. 그래서 뭐 실적 때문에 주가도 크게 올랐다. 근데 그럼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네네. 이때는 뉴스가 나온 거니까 팔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적이 좋았으니까 더 사야 되는 겁니까?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 네네.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은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한국적인 트라우마가 있으면 안 돼요. 한국적으로 이제 주가 실적이 깜짝 실적 나오면 일단 팔고 보자. 네네. 실망스러운 나오면 급락하면 사보자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해서는 돈을 잘 못 버십니다. 그래서 네.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오고 가이던스까지 좋아되면 일정 수준 갭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계속 사셔야 된다 네네. 말씀드리겠고요. 실적이 안 좋으면 파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엄청 시장은 비싸거든요. 그리고 네. 이런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런 거죠. 조종을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누가 어떤 전문가들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내가 그래서 비싸다 그랬지 않느냐 네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건 다 지나가 하는 얘기고요. 수백 명이 얘기했는데 마지막 한 명은 맞힌 사람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자면 여유를 갖고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해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큰 틀에서 보면 금 같은 거 네. 이런 걸 좀 사두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적극적으로 보시는 분은 금이 뭐냐 그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디비던드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을 오히려 지금 갖고 하는 것이 진정한 해지다.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에 대한 평가를 모두 다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